모티바는 살짝 좀 탄탄한 느낌이 있네요. 두 개를 한번 같이 만져보세요. 그럴까요? 네. 느낌이. 좋아하고 계셔. 그만하시고 들어가시겠어요? 이제 시중에는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보형물 한 개가 정말 좋다, 그리고 이 보형물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쓸 수 있는 보형물은 한 회사에 한 제품밖에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형물을 쓸 때는 이 회사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있었던 보형물을 지금은 쓰지 않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보형물이라는 거는, 특히나 가슴 보형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물질 중에 제일 큰 이물질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임상을 해야 되고, 의사들끼리 계속 모여서 어떤 보형물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상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형물도 보형물마다 각각의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회사의 옷은 뭐 5566밖에 안 나와요. 어떤 회사의 옷은 55부터 88까지 나와요.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형물도 회사마다 높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맞는 보형물, 내가 넣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환자들마다 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가슴 하면 빡 하는 그런 가슴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수술한지 모를 정도의 가슴 확대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형물은 무조건 이거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가끔 전화로 상담할 때부터 원장님 그 보형물로 꼭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형물을 이거 하겠어요 라고 하고 오셨을 때 정말 그거에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잘 골라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장단점도 잘 알고, 그래서 어떤 보형물의 어떤 사이즈를 원하신다 하고 오셨을 때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 그러면은 제가 합격 드리고 그 보형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드물어요. 이제 보형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볼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 실제로 가장 환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가슴 수술 후에 나의 바디 이미지가 어떻기를 바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내가 수술한 뒤에 어떤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어떤 가슴 모양이 될지를 상담 전에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의 가슴을 갖게 될지 알기는 어려워요. 어떤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어떤 가슴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이미지의 가슴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나의 몸의 밸런스에 커 보이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아니면 뭐 모여지는지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오시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상담하는 수술하는 집도기들이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 어떤 보형물 라인에 어떤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나올 거라는 걸 설명도 드리고, 또 3D가 가능하면 3D로 외부 보형물 착용이 가능하면 그 보형물을 착용해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사이즈와 볼륨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촉감인데요. 그 촉감 부분에 있어서도 보형물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보형물들 중에서 모티바하고 멘토에 대한 좀 문의가 많아서요. 모티바 멘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티바 보형물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고노믹 보형물이라는 설명이 들어가는 보형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젤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얘를 지금은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조금 있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요건 그렇게 눕혀놓고, 그래서 이 젤과 쉘의 특징 자체가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여주는 보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티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라인업이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모티바 같은 경우는 제일 납작한 것부터 굉장히 높은 모양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세밀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환자분들이 모티바를 쓸 때 제일 걱정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FDA 승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FDA 승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상에서는 이미 모티바가 굉장히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적다는 거를 특히나 한국 의사들이 수술 실력이 좋기 때문에 더 낮을 거예요. 국제적인 데이터보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데이터가 최근에 3년 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합병률이 모두 다 1% 미만으로 지금 보고가 돼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보형물들 중에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어서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티바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큰 사이즈 보형물을 원할 때는 댐이나 풀같이 약간 이렇게 좀 볼록한 보형물들을 더 많이 썼고 특히나 이제 흉곽이 좁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풀 사이즈 보형물로 좀 더 봉긋한 가슴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요새 조금 더 트렌드가 한 듯 안 한 듯 꾸안꾸, 가슴도 꾸안꾸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모티바의 이렇게 얄쌍한 미니 스타일의 보형물은 굉장히 높이가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웠을 때 또 섰을 때 그리고 피부가 얇더라도 좀 더 자연스럽고 꾸안꾸 스타일의 가슴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니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모티바가 또 자연스러운 꾸안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멘토가 있죠. 멘토는 정말 오래 써왔던 보형물이고 그리고 또 승인받은 보형물 중에 하나고 또 멘토가 라인이 아예 두 가지로 조금 나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멘토 예전에 이제 멘토 클래식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지만은 이 젤의 충전율을 좀 낮춰서 부드럽지만 약간은 마른 환자에 있어서는 리플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멘토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충진율을 더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 있을 때도 얘는 좀 여기가 상반부가 꺼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멘토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그랗게 모양이 잘 유지가 되죠. 그럼에도 이제 멘토의 원래 특징인 좀 부드러운 촉감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써왔던 만큼 또 환자분들한테 안전성에 있어서도 또 입증이 된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랑 모티바 둘 다 안정성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무슨 어떤 물질이 발암 물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발암 물질이 한 번만 먹어도 발암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갑자기 제로콜라를 못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정도의 안전성을 데이터들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두 개 다 우리가 환자분들의 몸에다가 이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된 거고 암 수술 이후라든지 이런 데서 재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우리가 보형물의 촉감을 얘기할 때 이게 말랑말랑해요? 아니면은 쫀득쫀득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약간 구별하기 애매하지만 보형물을 밖에다 꺼내놓고 우리가 만져봤을 때는 얘는 조금 말랑하고 얘는 좀 쫀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만져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티바인가요, 완전? 네네, 걔가 모티바고요. 얘가 멘토예요. 확실히 모티바는 살짝 좀 탄탄한 느낌이 있네요. 멘토... 두 개를 한번 같이 만져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느낌이... 좋아하고 계셔. 네. 근데 확실히 피디님 귀 빨개졌어요. 너무 이게-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둘라 촉감은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으시죠? 네. 그만하시고 들어가시겠어요? 보통 요렇게 만지는데 좀 다르긴 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이 보형물의 촉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형물의 촉감은 실제 가슴, 수술 후에 가슴에 촉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집에 우리가 풍선이 있어요. 애들 생일 파티 할 때 풍선을 불어주죠. 근데 비싼 풍선을 사면 내 공기만 넣는데 엄청 땅땅해. 안에 들어있는 건 공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문방구에서 풍선을 사서 불었어. 근데 안에 똑같이 공기를 넣었어. 내 숨이야. 두 개 다. 근데 만져보면 얘는 물렁물렁해.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건 둘 다 공기거든요. 그럼 결국 촉감을 결정하는 건 봉투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를 탄력 있게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말랑말랑하게 수술을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부드러운 촉감을 갖기 위해서 보형물의 영향은 사실 조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플링은 보통 충진율이 좀 떨어지는 보형물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조직이 두껍거나 내가 가슴에 좀 살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에 뭐가 들어가도 밖에서 리플링이 보이질 않지만 정말 스키니하고
얇으신 분들은 리플링에 있어서 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바깥쪽, 우리가 가슴 조직이 굉장히 없는 바깥쪽이라든지 윗가슴이 없는 분들, 이렇게 마른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리플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형물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그리고 또 보형물 안에 있는 겔의 특성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진열이 좀 꽉 차 있는 풀필링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풀필링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게 리플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슴 보형물을 비교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슴 보형물을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도해 주실 원장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형물을 선택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아름다움이니까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고지영 원장이었습니다.